오늘 저희는 금융계와 암호화폐 생태계 이 양쪽 모두에서 정말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달러 같은 기존 화폐 가치에 연동시켜서 가격 변동성을 줄인 디지털 자산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라는 현상을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예측하거나 혹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가져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저희는 관련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그 혁신적인 잠재력, 특히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새로운 성장을 이끌 가능성,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좀 더 주목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그와는 좀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 안에 뭐랄까 숨겨져 있는 그런 위험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왜 혁신적인지부터 이야기해보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역시 기존의 국제 금융 통신망, 그러니까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입니다. 아시겠지만 스위프트를 통한 국경 간 송금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씩 걸리고 또 중간에 여러 은행들을 거치면서 수수료도 만만치 않잖아요. 거래 금액의 1%에서 많게는 5%까지 떼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훨씬 저렴한 예를 들어 0.1%에서 한 0.3% 정도 그 정도 수수료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건 정말 금융 거래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미국의 움직임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소위 지니어스법 같은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규제 차원에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미국 단기 국채 보유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굉장히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심지어 미국 재무부 관료가 이걸 두고 일생일대의 기회라고까지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시장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현재의 한 10배 이상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데 실제 성장 속도는 어쩌면 이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미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파는데 거의 필수적인 교환 수단이자 담보물로 널리 쓰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르헨티나나 터키처럼 자국 통화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달러를 대체하는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나 교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삼성, 애플, 메타 같은 이런 거대 IT 기업들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금융 플랫폼이 등장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화는 정말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내세우는 그 안정성이라는 약속이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1대1로 연동된다고는 하지만 그 약속이 깨질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 거거든요. 특히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테라 누나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값비싼 교훈을 줬죠. 그건 단지 특정 코인의 실패가 아니라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붕괴하면서 시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그 시스템적 위험, 시스테믹 리스크를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하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테더, USDT나 서클, USDC 같은 경우만 봐도 그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그 중비금의 실체, 그러니까 담보자산의 질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더는 분기별로 중비금 내역을 공개하긴 하지만 서클처럼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통해서 매달 감사를 받는 수준의 투명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담보자산이 정말로 1달러당 1달러 가치의 안전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할 때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널리 퍼지면 기존 은행 시스템에 미칠 영향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인 예금이 줄어들게 되죠. 이건 단순히 은행의 수익성 악화 문제를 넘어서 은행 본연의 기능인 신용 창출, 즉 대출을 통해 시중에 돈을 돌게 하는 메커니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은행 예금처럼 새로운 신용을 만들어내는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 예를 들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만큼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원화 자체의 변동성이 달러보다 크기 때문에 그 1대1 가치 연동, 즉 패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겁니다. 오히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 정책 결정 능력이 약화되는 소위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에 직면할 위험이 커집니다. 자국 통화 대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적인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은 금리 조절 등을 통한 경기 조절 능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 즉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모든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금융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일부 비판가들이 CBDC를 사악한 악마의 도구라고까지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 간과하기 쉬운 사실인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예금처럼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동된 법정화폐, 주로 달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을 잃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실질 가치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하락한다는 점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 즉 혁신의 측면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크다고 보는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스위프트망 대비 보여주는 그 압도적인 효율성 개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조 달러가 며칠씩 묶여있던 그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거의 실시간 결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필수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죠.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지니어스법을 통해 미국 단기 국채 보유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전략적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방대한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도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서 이들이 가진 수십억 명의 사용자와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거래 비용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등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능이 탑재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없이도 스마트폰만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융혁신 아닐까요? 물론 효율성 개선과 사용자 편의 증대라는 장점은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은행 시스템 약화는 단순히 가능성 수준의 우려가 아니라 현실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금 이탈이 심화되고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이 약화되면 실물 경제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테더 USDT와 서클 USDC라는 단 두 개의 민간 기업 발행 코인을 의해서 거의 90% 이상 과점되어 있다는 점도 심각한 집중 리스크, 컨센트레이션 리스크입니다. 만약 이 두 회사 중 한 곳이라도 준비금 무실이나 해킹 등의 문제로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 파장은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담보자산의 질과 투명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테더가 보유하고 있다는 그 기업엄, CP나 기타 자산들의 실체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고, 서클 역시 규제 준수를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려 노력하고는 있지만 결국 민간 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법정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발행사의 정직성, 보유자산의 건전성, 그리고 규제당국의 감독 능력에 달려있는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안정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명백히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법 같은 이런 입법 움직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달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사용을 더욱 확산시키고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과거 미국이 금융 시스템을 통해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역사를 돌이켜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이러한 전략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입니다. 재무 관료가 이를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부른 것은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 질서와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전략 차원의 이슈인 겁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 추구가 다른 나라들에게는 심각한 통화 주권 침해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해당 국가들은 자국 통화 대신 사실상의 디지털 달러가 통용되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거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등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무력화되고 경제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과거 달러라이제이션을 겪었던 남미 국가들처럼 외부 경제 충격에 극도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위기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원화나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안전자선 준비금을 확보하는 문제,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보 문제, 그리고 자국 통화 자체의 변동성 관리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국 통화의 역할이 축소되고 달러 의존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CBDC는 어떻습니까?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 서버에 남게 된다면 이는 국가에 의한 전방위적인 금융감시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말 끔찍한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효율성과 통제 강화 사이에서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암호화폐 싱크대 내부에서의 역할을 좀 더 살펴보죠.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기준 통화처럼 사용되고 트레이더들은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자산을 잠시 보관하거나 차익 거래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합니다. 즉, 시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유동성 공급원이자 거래 페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 생태계는 스테이블 코인 없이는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대출, 예치, 파생상품 거래 등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USDT나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 발행되고 전송될 때마다 해당 플랫폼의 네트워크 사용료, 즉 가스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이 수수료 수입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이는 곧 이더리움, ETH나 솔라나 같은 해당 플랫폼의 네이티브 토큰 가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전송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그 자체의 성장을 넘어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의 가치 성장과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디파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본질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달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의 구매력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하락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실질 가치도 함께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가지고만 있으면 오히려 손해인 자산이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사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규제를 우회하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간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출발한 측면이 강합니다. 생태계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생태계 참여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도구적 성격이 짙다는 거죠. 흔히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증가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하는데 저는 이것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직접 비트코인 매수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과정에서 두 현상이 함께 나타난 것인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수학적으로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되면 반드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만큼 오른다는 식의 명확한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 가치 하락을 우려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으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생기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리플, XRP처럼 원래 국경 간 송금 혁신을 목표로 등장했던 자산들이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영역을 빠르게 장악해가는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기존의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입지가 어떻게 변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고 또 암호화폐 시장의 필수적인 윤활유 역할을 하며 나아가 미국의 전략적 지원과 빅테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 속에서 전체 금융 시스템의 지형을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가속화할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시스템적 위험, 또 담보자산의 불확실성과 같은 기술적 문제, 각국의 규제 방향성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달러 패권 강화에 따른 타국의 통화 주권 침해 문제, 나아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CBDC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정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여러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하며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 논쟁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담보자산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검증할 것인가? 각국 정부의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기존 통화정책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는 또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 등등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시각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겠죠.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경험하게 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